토론회에 여러 가지 격도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기대합니다. 오늘 정주철 교수님과 송효진 박사님께서 10분간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1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주장이랄까 또 그런 내용들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메가시티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35분 정도 시간에 또 우리가 또 솔루션을 제시는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더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허승무 창원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송문근 경상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발표하신 정주철 부산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효진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학 연구센터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10분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 한 35분 정도 토론을 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이슈를 잡아서 쟁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창원 같은 경우는 특례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례시에 대한 추진 상황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례시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 선거중 공약을 이렇게 내세우셨는데요. 그러나 당선되고 실질적으로 특례시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안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도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4개 시가 연대의 힘으로 사실은 국회를 설득하고 사실은 이제 투쟁을 통해서 정치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분권이나 자치라는 게 정치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근데 뭐 특례시라는 게 간단합니다. 광역시를 해야 되는데 광역시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배로의 권한 중에 이 중에 5개나 10개 정도만이라도 우리한테 특별한 얘기로 좀 달라. 그래서 특례입니다. 특별한 얘기라서. 그 몇 개라도 주면은 우리가 적어도 그거에 있어서는 광역시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또 분권의 그 성공 모델을 내서 우리 시민들도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광역시를 주도하게 됐고요. 광역시에 비하면 권한이 정말 미미한 게 딱이 없습니다.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배의 권한 중에 5나 10 정도를 받아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나마 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단식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투쟁 의지 앞에서 겨우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협의가 되면서 이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경 메가시티는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법제화까지해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특례시하고는 사실상 여건이 180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창원시 입장에서 이제 이 특례시와 불경 메가시티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저희들은 정부가 거의 관심을 버리고 뭐 어느 부서도 해주지 않으려고 할 때 투쟁을 통해서 이거라도 권한을 확보해냈는데 이거 굉장히 정부가 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한 권한의 위임이 거의 없다. 거기에서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저희들이 이제 먼저 하죠. 그러면서 광역 시도 간에 가지고 있는 공동의 권한을 묶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시와 관련해서 갈등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뭔가 하면은 이제 수소경제권입니다. 수소경제는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지금은 정부하고 직소통을 해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경 메가시티가 그 권한을 따로 가지게 됐을 때 우리는 옥상옥이 더 하나 만들어지고 더 불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전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송 박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상생하고 선순환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나 부산광역시는 광역이지만 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치구들은 정책 기능을 그렇게 강하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정책 기능과 광역행정 전체를 시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들은 정책 기능과 행정의 도하고 관계없이 기초의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수도도 우리가 직접 다 합니다. 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나 울산시는 시 단위에서 하죠.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다. 하부 업무만 맡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성격이 경상남도가 하는 광역행정하고 부산시나 울산시가 하는 광역행정하고 행정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경남도에 있는 큰 도시들을 어떻게 잘 포용해서 가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메가시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없다는 거죠. 세계도시의 규약안 속에 이미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참여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걸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이미 했던 거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전주철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 발표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이상과는 다른 거죠.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신앙의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 진해신앙까지 들어오게 될 텐데 부산 쪽에서는 결국은 한계 관할권을 새로 만들어지는 신앙 전체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원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바다에 우리 행정들인데 왜 너가 만들어 들어오냐? 한 번도 우리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고 왜 우리 행정권을 거꾸로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경 메가시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그럼 이런 침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산 패권이죠. 불경 메가시티 핵심에 부산 패권이 있을 거라는 걱정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발표에서는 그런 패권을 해서는 안 된다. 이익의 공유가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까지 경험하면 이익의 공유는 없고 패권만 있었고 우리는 희생과 헌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불경 메가시티가 되려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청사진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도 진주 정식으로 반발이 심해서 저희들은 차마 그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있었지만 오늘 이게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부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법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광역철도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뭐 부산 울산간이 연결이 되고 또 부산 김해 이렇게 된다는 그 라인에서 보면 창원도 빠져 있어요. 사실은 창원도 빠져 있는 거죠. 우리 창원이 원하는 것들을 같이 해줄 때 이게 빛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 명지 녹산으로 오는 앞으로 전철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지 녹산선을 갖다가 옹동, 인천, 진해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해로 연결된 것이 우리 창원 시가지와 연결되면서 중앙역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 부전역에서 창원중앙역으로 오는 것은 위에 상행선이 되고 이거는 바닷가 쪽에 해안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생활권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우리가 별로 원치도 않는 것은 억지로 해라 하면서 재정 부담만 자꾸 따느라 하는 이런 강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 회계가 주어져야 되고 그 특별 회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거나 수준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은 부산도 중요하고 울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대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도 우리 생활권이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불경 메가시티를 하지만 또 대구와의 연결을 위해서 동대구에서 창원까지의 전철 직선암 지금 1시간 가까이 56분, 58분 걸리지 않습니까? 중앙역까지. 이걸 28분, 29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불경 메가시티가 여러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창원 통도시 성장에 걸림돌은 되는 것이 아닌가. 창원 패싱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 이제 송 박사는 학자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정제돼서 발표를 했고 저는 시장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 많은 그 설명이 있어야 되고 해법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불경 메가시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아주 그 현실적인 문제를 역시 행정의 수상으로서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용인과 수원 같은 경우는 특례시잖아요. 수도권에서 특례시와 창원이 이 지역에서 메가시티가 일어나고 있는 이쪽에서의 특례시 이게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 용인이라고요. 예를 들면 한 분만 이야기 좀 하실 것 같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우리 3분의 1이 안 됩니다. 굉장히 면적이 좁은 것이죠. 근데 인구는 120만이나 저희들보다 많은데 수원이 그 특례시를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확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인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숫자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지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개 도시가 합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재정 수요와 도시 관리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이 산업들을 유지 발전하기 위한 스스로의 정책적 기능과 돌파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특례 권한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도권의 세개 도시는 우리하고 전혀 상황이 지금 다른 것이죠. 그들은 산업 전환의 시대에 가만히 있어도 신산업들이 자기 도시에 계속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늘어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특례가 필요한 거고 저희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라서 아주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한 그 특례에 대해서 한 5개 정도 강력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한 5개 정도 왔으면 좋겠다는데 이것을 행정학적 용어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행정학자는 아니라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례라는 말 자체가 이미 행정학적 용어죠.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한들 중에서 그 권한을 다 주면 좋지만 그러면 저희가 광역시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추가적인 광역시는 안 하겠다는 게 명확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라서 그 중에 몇 개의 특례를 달라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특례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이거는 한 번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요구해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적인 특례를 요구하고 특별히 우리 시가 이제 다른 수도권에 없는 특례를 받은 게 바로 이 해양과 관련 특례입니다. 해양 물류와 관련 특례. 그런 게 있어서 수도권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몇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한의 일부만 가지고도 어떤 다른 광역시보다도 더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경 메가시티가 그런 저희들의 노력을 억압하는 메가시티가 아니라 그런 노력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교수님 표현대로 이익이 공유되는 그런 메가시티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그 오늘 말씀 듣기 전에는 메가시티 자체가 의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특별행정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기초지자체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 분권 자치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또 같이 해소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네요. 혹시 도시계획 쪽에서는 제가 미국의 미네소타주 말씀도 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는 시장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는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지자체에 자기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자치분권과 굉장히 연관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1980년 정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지자체가 만들 수 있게 권한을 행사해 줬어요. 그전에는 다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창원시는 그런 행정 어떤 정책 능력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은 부산에 예를 들면 부산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제가 사는 검정구는 그걸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창원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군구가 다 시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 오히려 부산에서도 웃긴 게 기장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엄청 구청장님 하시는데 지금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창원시가 현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기의 자치 분권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경상남도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만 창원시의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 억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구조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울경 메가시티가 됐을 때 그걸 억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갔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분권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거냐인데, 근데 저희가 80년 이후에 그러면 지방자치분권을 확대시켰지만 어찌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가 잘 살게 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치분권이나 자치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경제 룰로만 수도권 집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지 메가시티라는 이런 개념은 어떻게 하면 지역이 같이 힘을 낼 수 있느냐의 개념을 봐야 됩니다. 금방 시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스스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당연히 보장해야죠. 제가 하나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부산에 철도 지하 사업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철도 지하 엄청 그걸 가지고 도심 대개조로 막 가야 된다 하고 했는데 그거를 철도연구원에서 교통연구원에서 맡아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이제 국토부하고 영향을 맡아서 제가 그 자문이었는데 그때 부산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철도 지하의 효과가 부산에 얼마나 좋으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지하를 하고 직선화를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더 짧은 시간 내에 내려올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적 시각에서 더 좋다. 저희가 의아하죠. 왜 지역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통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수도권 집중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불경지 메가시티를 해야 되면 이 지역 안에서 싸우자는 거예요. 지역 안에서. 일단 우리 지역 안으로 갖고 오고 예산을. 그 안에서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자치분권적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면서 그것에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이익 공유 계획까지 수립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자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강력적 분권 제도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뭐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만약 창원의 이익이 훼손되고 진주의 이익이 훼손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하는 이게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가서 미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예, 실제 하나의 질서가 형성되기로는 실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질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또 형성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순식간에 이론적으로 너무 쓰듯이 그렇게 쉬운 것은 사실 아닌 것은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2월 달에 강력행정청도 출범을 한다고 했던 것도 지금 3월 달이 됐는데도 사실 캄캄무소식이고 이대로 가면은 6월 선거 있을 때까지도 특별한 진전이 없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두 분 중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쉽지 않은 이유 또 좀 더 쉽게 풀만한 또 뭐 도덕적 어떤 뭐 책무라기보다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기술적 그런 메커니즘 이런 부분이 없을까 좀 보십시오.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기보다는 우선 아마도 지금 메가시티 포럼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이제 메가시티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그 다음에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공감하는 어떤 메가시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메가시티 광역 특자체가 이미 이제 2월 말 하다가 또 3월 안에 또 아마 6월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메가시티 초강력 사업을 고민하는 것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의미가 있고 아까도 앞에 우리 인사말에서도 나왔지만 중앙정부가 어쨌든 짊어지자 저는 중앙정부가 짊어지자는 게 기존에 중앙정부가 하던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시티 포럼의 의의를 첫 번째 의의는 아까도 발표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모든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전 전략, 지역 개발 전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현재와 같은 어떤 수도권 일격 집중 체계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전략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차원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중앙정부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앙정부의 지금까지의 모든 재원을 배분하는 것들 때문에 지방정부가 전부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의미로는 야 총학역 사업 참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어떤 지자체들한테는 야 우리가 조금 더 저쪽 경남보다 부산에서는 또 경남에서는 부산보다 더 많은 펀드를 좀 가져오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게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 간의 경쟁을 조금 더 완화해보자. 지금 정주철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완화해 볼 수 있을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처럼 지자체장들이 또 공천을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워낙에 중앙정부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행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경쟁을 어떻게 하면 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완화해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자체 아까 이제 처음 특례시로서 참 여러 가지 메가시티 포럼이 서로 상생하는 포럼이 됐으면 상생하는 메가시티가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기초지자체를 좀 북돋아주고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이 메가시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초지자체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너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정하듯이 정해지니까 민간 차원에서 또 기초지자체 간에 이런 어떻게 하면 의견을 수렴하고 이 메가시티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건가라고 하는 이런 제도화가 돼야 돼요. 물론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제도화가 아직 안 돼 있다고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그런 제도화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고민해야 돼요. 특자체를 출범시키는 것, 특자체를 어느 지역에 두는 것, 지방의 의원들을 9명씩 3분의 1씩 나눠서 하는 것, 또 세계 지자체장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특자체 장을 맡는 것, 물론 이런 것도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각 기초지자체 또 민간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그걸 제도화시켜서 실제로 각 참여하는 기초지자체들 다 기초지자체들이고 아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구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로 구의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메가시티 안에 와서 서로 찌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이 안에서 해결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역의 입장에서 이게 아마 우리 메가시티 포럼을 만든 의미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건데 저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균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부터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지자체가 아까 이제 시장님도 너무 의무만 있고 권한이 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까지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그 기초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책임과 권한을 균형 있게 조금 더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짊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중앙정부가 짊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중앙정부가 했던 그런 정책처럼 하면 안 되고 정 교수님이 아까 이제 발제문의 11쪽에 특별개정 저도 이제 균형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 특별개정이 있고 균형위 안에는 세종 특별개정이 2개가 특별개정이 있습니다. 세종은 이제 정부 심사에 내려오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것처럼 부울경에도 이런 특별개정을 하나 두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통, 에너지 관련돼서 어쨌든 이 안에서 또 혁신도시 시즌2인가요? 그 지나고 나서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정치 시간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뭘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부울경 메가시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정할지를 스스로 한번 정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권한을 여기다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중앙정부가 정말로 주려고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기존에 이거는 중앙정부가 다른 정책처럼 했던 다른 정책처럼 똑같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창원특례시에서 오늘 송목사님도 발표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안된 것들이 꼭 이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복구하고 또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이 잘하는 것, 또 창원시 뭐 기초지만 경남 안에서도 창원시가 잘하는 것이 조금 더 키워서 원래 초광역의 의미가 규모의 경제잖아요. 조금 더 창원시가 예를 들어 수소경제를 좀 잘해. 또 이거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원이 주도를 해서 울산 경남까지, 그러니까 부산 경남까지, 울산까지 이걸 어떻게 하면 확대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판을 열어주는 게 이런 우리 메가시티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민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하자라고 했는데 지역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게 메가시티가 됐든 뭐 광역시가 됐든 특례시가 됐든 지역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이렇게 조금 제안할 수 있는 자리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캠프에서 균형발전 미디어 본부에서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거 할 때 지방 언론들이 너무너무 두고 있으니 의무적으로 배정하게 하자. 또 우리 이제 G10년대 우리 경남의 G10년대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보통신기금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중앙정부가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쓰고 말아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일정 정도를 지방이 쓸 수 있게 그런 권한들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이건 뭐 제가 그렇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다양한 논의들 어떻게 하면 지역이 또 메가시티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도록 메가시티 특자체가 됐든 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 구조에다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할 수 있을 건가를 조금 더 고민하고 그걸 중앙정부가 정말 마음 먹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방의 위기다, 지역 그러니까 불균형 발전이 너무 심각해졌다, 청년들이 1년에 뭐 몇만 명씩 떠난다라고 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조금 더 인식해야 되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가 이런 얘기들 조금 더 들어야 되고 하겠지만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사회자께서 저한테 한 질문 안에 그런 제가 어쨌든 이 장에 보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특자체 안에 그런 권한들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끝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은구 교수님께서 메가시티의 우리가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되는 이유와 지자체 근황 강화, 자원 특례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좀 우리 송효진 박사님께 좀 여쭈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송 교수님의 말씀과 같이 겸해서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메가시티에 대한 정책, 특별 회계에 나가는 다시 저는 앞서서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답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기초지자체들의 힘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사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약간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광역단체끼리만 만들 수 있는 기구가 절대 아니거든요. 기초지자체들도 가능하고 기초지자체와 광역도 같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예컨대 뭐 수소경제권이라고 하면 창원과 울산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역끼리만 뭉쳐야 되는 것처럼 그림이 흘러가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판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니까 의견이라도 좀 들어달라, 뭐 참여를 보장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좀 어쨌든 부울경 메가시티가 가고 있으니 거기에 뭐라도 끼워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사실상 근본적으로 좀 저희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기초 지자체들 간 혹은 기초와 광역 간 정말 앞서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은 덩어리들을 좀 많이 만들고 그 작은 덩어리들의 성공을 토대로 큰 덩어리들도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보면 이 특지체라는 게 저희처럼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여러 개거든요.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수가 더 많은 게 이 특지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 제도를 이렇게 왜곡해서 보는 건 여전히 중앙시각, 여전히 광역시각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일까라는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금 특자체와 관련해서 특별개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인원이나 지방의 의원들 구성 이런 모양을 좀 갖추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아마 2월 안에 이게 안 되는 이유도 세개 지자체 간의 이제 의견 조율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특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데 지금 그 현재 지금 특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균형에서 하고 있는 이제 초강력 협력 지원 사업이라고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또 예를 들면 교육부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야 이게 초강력 사업이니까 여기서 넣어서 하면 되겠네 라는 정도고 어떻게 하면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초강력 그러니까 한 개 광역이 아니고 여러 개 광역에 걸친 일들을 이 통에 좀 담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정도 단계고 그래서 특별 계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총의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 포럼 이런 거를 하는 이유도 우리 이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10분 남았는데 혹시 그 블로그에서 문제 제기라든지 또는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냥 관심이 있어 두대로 일반 시민 강조 아닙니다. 그 허승모 창원시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창원광역시가 되면 그 몇 년 정도 걸리고 창원광역시가 되면 청년 일자리도 늘어납니까? 예, 차원 강했습니다. 정부에서 광역시는 해주지 않고요. 정치권도 다 반대하고 있어서 광역시 자체는 불가능하고 차원 통계시는 지난 1월 13일날 지금 출범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정부가 저희들한테 준 것은 광역시가 받고 있는 복지 혜택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저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역차별을 해소해 준 게 첫 번째로 가장 큽니다. 그 외에는 이제 최근에 몇 가지 권한이 넘어왔는데요. 아직 완전히 넘어온 것이 아니고 권한을 주겠다는 약속이 된 거고 실제 그 권한이 행사되는 것은 내년 요맘때부터입니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간 사이에 저희들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 그 권한들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잘 수행할 것인가, 모범적으로 잘 할 것인가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뭐 통계시나 광역시와 관계없이 저희 시에서 많은 준비들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또 의견도 좋습니다. 예. 예, 저도 창원 시민의 입장에서 오늘 포럼을 듣고 있는 최한석입니다. 지금 불경 메가시티를 저는 처음에 이 용어가 나올 때부터 가장 걱정을 한 게 이게 또 다른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큰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그 큰 파일을 가져올 때가 그렇지 않고 각각이 가져올 때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 예산을 배분하고 각 지역에 효율적으로 그걸 집행하고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지금까지도 각 지자체,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들끼리 갈등 구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시장이 말씀하셨지만 경남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또 다른 갈등 구조를 일으킬까 싶어 그게 가장 이제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 입장에 봐서는 2010년도에 처음 통합창원시가 만들어질 때 그때 인구가 제 기억에 아마 108만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2012년 정도까지 한 109만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그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15년에는 한 105만 지금 한 107만 그다음 2017년에 105만 작년 말 기준으로 103만으로 다시 떨어져 있어가지고 통계시 지정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오히려 통계시 어떤 그 100만 인구 이상이라는 그 기준 밑으로 떨어질 것이 그게 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그런 면들이 과연 불경 메가시티를 함으로써 그게 아까 우리 정주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의 공유라는 그런 개념에서
적절하고 서로 협의가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까. 예를 들어 또 하나의 옥상옥으로 또 뭐 의회라든지 아까 뭐 그런 뭐 구조가 또 만들어져서 또 지방의회들처럼 또 서로 또 싸우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 포럼을 추진해 나가시고 불극 메가시티를 추진해 나가신다면은 그런 걸 좀 많이 좀 고려를 해주시고 상대적으로 어떤 그 면적은 훨씬 큰 경남의 저 서구권까지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고려를 해야 이 발전 구조를 없앨 수 있지 않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티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